오늘 소개해드릴 책 내용은 미국입니다. 미국인데 인디언이라고 하죠. 미국 원주민, 뭐 선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쪽이 부대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인디언이라는 것이 인도 사람을 인디언이라고 하죠. 근데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은 이제 요즘은 원주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을 하고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이제 인도 인디언이라고 한 것이 그대로 이제 정착이 돼서 그런데 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 여명으로 빚은 집이라는 책입니다. 제목이 아주 멋지죠. 여명으로 빚은 집. 뭔가 굉장히 뭐랄까요, 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제목입니다.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그 인디언, 아메리칸 인디언, 미국 원주민입니다. 스콧 모머데이라는 분인데요. 미국의 원주민 중에 카이오와족 출신이라고 합니다. 저도 이 카이오와라는 인디언 부족은 처음 들어봤습니다. 사실 제가 뭐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. 그런데 이분은 1934년생인데요. 아주 뛰어난 작가입니다. 부모님도 이제 굉장히 엘리트시고요. 그래서 그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아주 뛰어난 작가로 미국에서 뭐 반드시 이 원주민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아주 뛰어난 작가, 그리고 미국 원주민 문학의 부흥을 이끌었다,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런데 바로 그분의 스콧 모머데이의 그분의 대표작입니다. 자, 이 스토리는 스토리는 참 간단합니다. 그러니까 원주민 청년이 이제 전쟁에, 그러니까 2차 대전 참전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고, 그러니까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말했죠.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데서 태어나서 자라서 또 전쟁을 경험하고, 뭐 전혀 자기들의 어떤 문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쟁에 이제 나가는 거죠.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낯선 도시 생활에 또 적응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이제 바로 주인공입니다. 아벨이라는 이름인데요. 그래서 이 첫 문장의 첫 시작에 이렇게 보면 달립니다. 이 아벨이 뭐 비도 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달리는데 처음에는 이게 뭘까? 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첫 시작에 달리는 것이 이제 소설의 마지막입니다. 그게.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이렇게 이어진 원형처럼 된 소설이라고 해야 되겠죠. 처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걸로 돌아가요. 그런 소설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책에 이제 원주민들의 보는 어떤 세계, 그러니까 이 서구 문명에서 보는 세계와 인디언 원주민, 미국 원주민들이 보는 세계는 판이하게 다르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그 자연의 풍광, 그리고 그 대지의 어떤 뭐 힘이랄까요? 또는 그 푸근함, 또 아름다움,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잘 묘사가 되는데,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 저는 그랬습니다. 이게 뭔가 잘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.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요, 처음에는 스토리가 좀 뭐 난해한 건 아닌데 아주 뭐 좀 이상합니다. 뭐 사건이 막 긴박하게 전개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자연의 어떤 그런 모습, 그리고 이 주인공이 현재 처한 모습,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, 그런데 이제 중간쯤 가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이제 쭉 계속 막 자꾸 이 책을 놓지 않고 읽게 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카톨릭의 신부님도 나오고요.
그 다음에 또 그 원주민 목사라고 돼 있는데 약간 주술사 같아요.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이 원주민의 그 전통 신앙이 이렇게 좀 혼합이 됐다고 할까요? 그런 분도 나오고, 또 이 주인공은 이제 그 전쟁을 겪고 돌아와서 이 자기의 뿌리가 뽑힌 거죠. 그러면서 이쪽,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의 정착을 위해서 뭐 지원도 막 해줍니다. 일자리도 주고. 그런데 그런 지원이 그 뿌리가 뽑힌 사람의 그 뿌리를 살려주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공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방황하면서 정착을 못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거의 이제 술에 뭐 우리 속된 표현으로 쩔어 있다고 하나요?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지원이 말하자면 핀트가 안 맞는 거죠.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.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랄까, 또는 그 뽑힌 그 뿌리가 어떤 땅에 대지에 내려서 자양분을 뽑아들여, 물도 뽑아 올리고 양분도 뽑아 올려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부분에 도움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정신적인 충격으로 굉장히 힘드는데 그 사람에게 살 집을 주고, 이것도 중요합니다.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이 책도 주고 직장도 주고 막 이러는 거죠. 그러면서 직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처한 것과는 전혀 다른, 그러니까 그 직장 문화에 어떤 녹아들어야 되는 이런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정신적인 상처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데 지원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에 따라서 그냥 지원이 주어지는 거죠.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아무런 치유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런 모습이 쭉 그려지는데, 자, 여명으로 빚은 집이라는 것은 제가 책을 다 읽고도 무슨 뜻인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뭐 시가 나와요. 원주민들의 그 시, 노래처럼 그런 게 나오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여명으로 지은 집, 뭐 여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뭐 석양이라든가 뭐 등등의 그런 것으로 지은 집이라는 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기는 여명으로 지은 집이라는 것은 그 원주민 문화에서 어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, 또 그 자연관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어떤 그 세계관, 그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사고체계,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살 집이 있어야 되겠죠. 뭐 그것이 굴이든 천막이든 아니면 좋은 집이든 어떻든 그런 나의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, 그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여명으로 지은 집인데 그 여명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어떤 다른 뭐 콘크리트로 지은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늘 이 손자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. 그 돌아가시고 이 친구는 이제 달리는 거죠. 달리는데 사실은 그 앞에 달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망자들입니다. 그러니까 뭐 그걸 굳이 어떻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이제 그 여명으로 지은 집을 끝내 찾지 못하고 망자들과 함께 달리는 것으로 끝이 나고, 소설의 첫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참전용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
참전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냥 탱크가 지나갈 때 뭐 이렇게 이 주인공이 느꼈던 게 잠깐 묘사가 돼요. 그걸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납니다. 자, 아무튼 아주 독특한 소설이고요. 이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의 그 원주민에 대해서 뭐 제가 많이 아는 지식은 없지만 또 처음으로 이 원주민 작가의 또 그런 내용을 읽어봤는데 아주 한번 꼭 읽어볼 만한, 그래서 마음에 많이 남는, 특히 제목부터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미국의 원주민 문학의 거장, 또 나아가서 미국 전체 문학의 거장 스콧 모머데이라는 분의 여명으로 지은 집, 미국 원주민 청년으로서 참전 용사가 겪는 어떤 그 방황, 자아를 찾지 못하고 뿌리가 뽑힌 채 자아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, 그것을 그린,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의 자연관, 세계관, 거기에 펼쳐지는 어떤 대지의 아름다움, 이런 것들이 묘사된 책, 여명으로 지은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